현대적 의미에서 영화에는 수많은 장르가 존재합니다. 스릴러, 액션, 호러 같은 동적인 장르부터 드라마나 코미디와 같은 비교적 정적인 장르까지 말이죠. 첩보물이나 슈퍼히어로, 스페이스 오페라 등 세부적인 장르를 포함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네마의 기원은 결국 두 개의 장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서부극과 뮤지컬이죠. 2016년 개봉하여 대놓고 할리우드 황금기의 고전 뮤지컬 영화를 계승했음을 선언한 라라랜드는 시네마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 영화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꿈꾸는 바보들인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플롯은 고전적인 할리우드 러브스토리의 클리셰를 오마주한 것이기에 그다지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영화는 오히려 클리셰의 총집합을 통해 얼마나 아름답고도 새로운 창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익숙한 것 속에서 새 것을 찾아낸 작업의 대표적인 예시인 셈이죠. 고전적 로맨스가 여전히 가능했던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그리워하며 인사드립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라라랜드라는 단어는 본래 로스앤젤레스로 대변되는 캘리포니아인들의 몽상에 젖은 태도를 비꼬기 위해 고안된 단어였습니다. 너희들은 현실은 못 보고 꿈만 꾸며 겉만 번드르르한 라라랜드에 살고 있구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 영화의 감독 데미언 셔젤은 본작을 통해 라라랜드라는 어휘의 용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는 꿈꾸는 자들의 도시인 LA라는 공간을 아련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이제 이 영화를 본 모든 꿈꾸는 바보들, 또 다른 미아와 세바스찬 같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 우린 바보들이야. 라라랜드에 살고 있는 바보들이지. 이런 LA의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오프닝 시퀀스이자 OST의 제1넘버인 Another Day of Sun이 흘러나오는 장면입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차를 박차고 나와 서로의 꿈을 노래하는 이들의 모습은 흥미롭다 못해 인상적입니다. 지갑에 돈이 떨어지고 사랑에 배신당해도 먼지 쌓인 마이크와 내 노래를 들어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절망조차 희망으로 변모시키는 가사들은 캘리포니아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내주죠. 트럭 뒷문에서 악단이 튀어나와 리듬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장면은 우리가 캘리포니아인들의 파티라고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점을 완벽하게 영상화한 것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캘리포니아적인 물결 속으로 영화의 두 주인공 미아와 세바스찬이 서로를 스쳐 지나갑니다. 두 사람은 배우와 재즈클럽의 사장이라는 비슷한 계열의 꿈을 꾸는 바보들이지만 실상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바스찬이 낭만에 눈이 멀어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바보라면 미아는 눈앞의 현실 탓에 배우라는 낭만적 꿈을 꾸면서도 낭만이 결여된 바보인 것이죠. 이런 캐릭터성을 드러낸 지점은 영화의 군데군데에서 발견됩니다. 그 예시를 조금 살펴볼게요. 세바스찬이 보험조차 들지 않은 데다 mp3 플레이어는 고사하고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어야 하는 70년대 연식의 컨버터블을 타는 반면 미아는 미국 서민들의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지이자 하이브리드 카인 도요타의 프리우스를 탑니다. 친구들과 파티에 가는 장면에서 미아는 파티장에 가득할 할리우드 클리셰 같은 이들이 진절머리 난다고 말하는데 세바스찬은 그가 사기당한 걸 따지는 누나 앞에서 왜 낭만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단어로 쓰냐고 되묻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다른 캐릭터성은 영화 초반부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이런 상극의 캐릭터성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줬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배우 지망생임에도 이유 없는 반항조차 보지 않았을 정도로 고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미아는 세바스찬을 통해서 재즈를 듣고 낭만에 대해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낭만에 도취되어 자만하고 대중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던 세바스찬은 결말부에서 자신이 그토록 고집하던 치킨꼬치라는 재즈클럽의 이름과 삼바 타파스바가 되어버린 자신이 고집하던 클럽의 위치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미아가 지어준 셉스라는 이름의 클럽을 엽니다. 그들의 상호 보완성은 서로가 서로의 꿈에 다가가게 하는 매개가 되었고 결국 미아는 성공한 배우가, 세바스찬은 재즈클럽의 사장이 되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서로가 꿈을 이룬다는 해피엔드로 끝났다면 이 영화는 고전적 뮤지컬 그리고 러브스토리의 문법을 그대로 답습한 아류작에 불과했을 겁니다. 라라랜드가 탁월한 영화인 이유는 이러한 고전적 성장서사와 플롯 속에 시대의 변화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이야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갔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제가 미아와 세바스찬을 일컬어 둘 다 바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꿈꾸는 자들이란 이유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낭만과 현실이란 두 축 사이에서 시대적 상황을 못 읽는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데미언 셔젤이 바라본 21세기는 60년대 할리우드와 같은 낭만의 시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낭만이 완전히 죽어버린 시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식어버린 낭만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시대일 따름이에요. 수익이 나지 않아 끝내 폐업하지만 영화 중반부까지도 고전 영화를 상영하던 리알토 극장과 찾는 이들은 노년층밖에 없음에도 여전히 재즈 음악 리스너들을 위해 운영되던 라이트하우스란 재즈바가 그것을 대변합니다. 때문에 낭만에만 목을 매던 세바스찬은 이미 식어버린 낭만에 좌절해왔고 현실만을 바라보던 미아는 낭만을 그리워하는 대중의 시선을 잃지 못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시대를 올바르게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그들의 성장 과정을 보다 자세히 뜯어보자면 미아와 세바스찬은 양쪽 모두 자신이 지금껏 무시해왔던 현실 혹은 낭만과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미아의 경우에는 홀로 기획했던 연극의 실패가 그랬고 세바스찬의 경우에는 키스와 함께한 컨템포러리 재즈 음악으로의 전향이 그랬습니다. 정반대인 두 사람의 캐릭터성처럼 그들이 받는 도전 역시 실패와 성공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도전에서 두 사람 모두는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미아는 낭만으로 다가가려는 움직임으로 기획한 1인극의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의 진심을 알아본 캐스팅 디렉터의 눈에 띄어 작중 최고의 OST 넘버라고 할 수 있는 오디션이라는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또 세바스찬은 넌 과거에만 갇혀있지만 재즈는 미래에 대한 음악이야 라는 키스의 일갈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새롭게 시작한 컨템포러리 재즈의 회의를 느끼지만 미아의 진심이 통한 오디션 등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미워하던 현실과 화해하고 대중음악을 지향하던 키스와도 단순한 비즈니스 상대를 넘어선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여 성장하고 꿈으로 다가가게 한 두 사람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버렸다는 점이 이 영화가 묘사하는 오늘날의 가장 큰 아이러니일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꿈의 실현과 사랑의 실현은 더 이상 동의어가 아니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화의 결말부에서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룬 그들의 꿈은 현실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함께 살아왔던 과거의 현실은 다시 그들의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장면 속 미아와 세바스찬의 모습이 그토록 아련하고도 슬프게 보이는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달리 시네마는 기적을 선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데미언 셔젤은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온 미아와 세바스찬을 위하여 종반부 10분간 마지막 선물을 건넵니다. 그들 과거의 시절, 아직 낭만이 살아있었던 시절, 꿈의 실현이 사랑의 실현과 동의어였던 바로 그 아름다웠던 시절로 보내주는 겁니다. 고전적 서사로 다시 해석된 미아와 세바스찬의 행보는 기쁘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행복이 서로의 성공의 밑바탕이 되는 시대에서 행복과 꿈의 실현을 동시에 이루고 모든 것을 만끽한 후에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영화는 미아를 보내고 난 후 세바스찬이 다시금 연주를 위해 큐를 세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현실로, 우리가 사는 현재로 돌아가야만 하는 숙명을 말합니다. The End라는 글자가 뜨며 스탬롤이 올라가는 순간 느끼게 되는 우리의 감정 역시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식어버린 낭만을 그리워하듯이 낭만의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지만 우린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움으로 완성되는 미학 역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